자, 오늘은 이제 한양대학교가 발표한 그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토대로 해서 올해 지원 가능한 그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교과전형부터 말씀드리면 교과전형이 내신이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성균관대도 생기고 서강대도 생기고 그죠?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내신에 대한 영향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올해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지원 가능한지를 갖다 조금 더 이제 교과 전형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도 의대 같은 경우가 요번에 50% 것이 1.68이었어요. 그죠? 작년에 70% 것이 1.7이었죠. 이거를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죠? 교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비교과에 대한 내신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 1.7등급의 일반 고인 학생들도 의예과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50% 것, 70% 것이 다 1등급 대학.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4등급대 중반이 이제 특목고자사고 학생들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50% 것과 70% 것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양대 학생부 교과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3년간 대부분 다 1.8대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도 이제 이게 그 실질 경쟁률도 높지 않았고 내신이 낮아지지 않은 것이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의 신설 또는 확대로 그래서 합격권 내신이 하락할 거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크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타상위권 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와 학종에 대한 모집이 감소됐죠. 학종에서 모집이 감소되니까 이제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중에선 그런 경향이 있죠. 나 한양대 교과는 무조건 넣고 볼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나 지를 거야. 뭐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학종 모집에서 안 된 학생들이 있겠죠. 그 학생의 모집 인원이 줄었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기타 뭐 등등으로. 그러면 이제 어디죠? 한양대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 그 다음 학종의 모집 인원 감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예년과 비슷한 결과를 나온 그죠? 한양대 교과에서 바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와 2022년도를 갖다 비교해 보면 전 학과 합격자 내신 평균이 1.27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좀 1.2 정도로 낮아졌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근데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큰 차이가 없었죠. 한 0.2등급에 대한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의 등등의 이제 그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이 내신 등급은 저희가 한번 나타내 봤고요. 그래서 전학과 경쟁률을 7.07대 1, 6.43대 1, 8.1대 1로 이제 조금 비슷하거나 이제 이렇게 경쟁률이 약간 뭐 소폭 반등을 했었죠. 근데 전학과 충원율도 보면은 2020년도에는 284.3%였는데 2021년도에는 254.3%였고 2022년도에는 350.9%였습니다. 그랬더니 전 학과의 실질 경쟁률이 얼마냐? 물론 평균이죠.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2020년도 1.83대 1, 그 다음에 2021년도 1.81대 1, 2022년도 입시에 1.79대 1로 거의 뭐 1.8대 1의 대동소이한 어떤 경쟁률을 나타냈죠. 전학과 충원율이 높은 것은 바로 뭘까요? 이제 다른 학교들도 교과 전형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교과 전형으로 더 빠져나간 학생들에 대한 률이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되게 이제 올라갔죠. 이것이 이제 요번에 전반적인 어떤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학과별 이제 50% 것과 70% 것은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럼 100% 교과에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학과를 지원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 전략을 쓸 때 한양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내신이 합격할 내신이 들어가면 네가 지원할 수 있는 데를 갖다 꼭 합격할 수 있는 데를 갖다 가자. 내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교과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곳을 갖다 선점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학종으로 대학들을 높여가면서
네가 원하는 데를 갖다 지원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저희는 항상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학과를 지원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게 학생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인기 학과도 괜찮아. 대학일 중에 나 들어가서 복수 전공할 거야. 이 생각을 하면 수시 모집 요강에서도 한양대 같은 경우 복수 전공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래 나 들어가서 복수 전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비인기 학과를 노리면 내신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건축학부의 2021 평균은 1.45였죠. 최저는 1.76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2022년 평균 1.35만 발표하고 최저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1.6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1.5, 1.6대인 학생들은 내가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나 그냥 한양대 건축학부를 지르는 거죠. 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르는 게 아니라 나 여기는 합격할 거야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스카이, 서성아 이런 데 학종으로 이제 스카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지원해 보실 수가 있죠. 학종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인기학과는 전년도 내신이 낮았다고 지원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교과라는 것은 이렇게 내신이 낮으면 몰리는 경향이 있고 내신이 높으면 또 이렇게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전년도 입시 결과가. 그래서 사회학과의 경우 2021년도 평균이 1.56이었고 최저가 2.0이었고 2022년도 평균도 1.5였고 최저는 2021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나 2020의 평균은 이거보다 어떻죠? 1.23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이 1.23으로 낮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저도 얼마죠? 0.3, 4등급에 대한 그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가 아니라 3개년치를 갖다 한번 종합적으로 봐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래서 3년간 입결이 꾸준한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물리학과는 3년간 내신 평균이 1.36, 그 다음에 1.34, 1.5였기에 최저 내신은 1.6등급대로 예측한다. 이게 항상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학과, 이런 학과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적으니까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인기학과 최저는 1.3에서 1.4대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인기학과와 그 다음 경쟁률 대비 충원율이 높아.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2대1 미만이야. 이런 데들이 있죠. 이런 높은 학과는 1.7에서 1.8대를 예상합니다. 인문계열 인기학과 최저는 1.4에서 1.5대를 예상을 하고요. 비인기학과와 그 다음에 경쟁률 대비 충원율이 높은 학과는 1.8에서 1.9대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것은 어차피 교과라는 것은 학종의 어떤 비교과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를 갖다 이제 감안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죠. 학종은 당연히 내신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만 교과라는 것도 물론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3년간 경쟁률이나 3년간 충원율, 3년간 입결 결과를 잘 보셔서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교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지원 전략을 잘 짜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건축학부가 8.7이었고 이제 70%는 1.46이었죠. 건축공학부 7.2대 1인데 충원율이 240이에요. 그럼 충원율이 240이라는 얘기는 얼마까지 있죠? 3.4까지 된 거죠. 그럼 이제 실질 경쟁률이 2대1 미만이죠. 그러니까 70%까지 한 1.63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또 인기 있는 학과가 어디 전자공학부 높잖아요. 그 전자공학부 높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6.1이죠. 근데 이제 341.2%가 그 충원율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441.2%죠. 그러니까 여기서 70%까지 1.25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밑에 가면은 밑에 최저 내신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거보다도 1.18, 1.25가 아니라 실질 경쟁률이 얼마가 되면 1.몇 대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1.4대 1.5대 1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시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학과 같은 게 6.7대 1이잖아요. 그런데 얼마였죠? 충원율이 433.3%예요. 그런데 433.3%였는데 얼마까지 됐죠? 5.33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학공학과 인기 있는데 내신 70%까지 2.07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충원율 대비 이런 부분들을 3년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대학들이 발표한 한양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의 경쟁률과 충원률과 내신 70% 컷이 이렇게 되고요. 인문 같은 경우에도 어떠죠? 국어국문학과. 사실 되게 인기 있죠? 근데 경쟁률 8.5인데 충원율이 525.0%예요. 그럼 얼마까지 됐다? 6.25까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70% 컷이 70%가 1.59죠. 1. 거의 6이죠. 이런 것들은 나머지 30% 어디까지 갔다? 제가 볼 때 1.8, 1.9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쵸? 그래서 충원율이 높은 데들, 이런 데들 보면은, 마찬가지로 정치외교학과도 10대 1이었는데 충원율이 725%였어요. 그럼 얼마죠? 8.25대 1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1.47이 70% 컷인데 평균이 얼마죠? 평균을 보시면 평균이 1.5예요. 그러니까 70% 컷이 얼마냐면 1.47인데 평균이 1.5예요. 그 얘기는 어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2등급 때도 간 학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년 간에 요런 이제 어디냐면 경쟁률과 충원율의 추이가 3개년간 어땠는지도 한번 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경쟁률이 10대 1로 높지만 어떻죠? 10대 1로 높았지만 그죠? 70% 컷이 1.47인데 평균이 1.5예요. 이 얘기는 2등급 때까지도 2등급까지도 갔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정치외교학과도 보세요. 70% 컷이 1.45고 10대 1인데 충원율이 높잖아요. 그쵸? 722.5%. 그러면 거의 825.5%가 된 거죠. 그러니까 1.45대 1이고 70% 컷과 평균이 1.43. 이것도 얼마까지 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최저는 1.8, 1.9까지 간 거예요. 거의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충원율 차이를 보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하처는 12.5대 1인데 333.3%야. 이거는 이제 4.3이죠. 그 실질 경쟁률이 이제 한 4대 1 정도 되죠. 이 얘기과 같은 경우는 70% 컷이 1.38인데 평균이 1.28이야. 이거는 이제 끝에 최저가 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1.45대 1에서 1.4나 1.5등급 돼서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3년간의 이제 학생들의 경쟁률, 충원율, 입결, 그 다음에 최저를 잘 보시면 물론 충원율이나 이 경쟁률이 매년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3개년의 평균치를 토대로 해서 한번 예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는 종합에 비해서 훨씬 더 교과를 예측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전략을 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이번에 입시 경쟁이 16.2대 1이었죠. 충원율은 이제 156.3%였고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한 6.32대 1밖에 안 됐죠. 재학생이 82%, 재N수생이 16.7%였으니까 그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고려해 볼 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의 분포들을 보면 일반고가 48.1%, 자사고가 25.2%, 영재고가 4.9%, 과학고가 5.1%, 외고국제고가 16.5%였기에 인기학과 50%는 특목고 자사고였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비인기학과 50%는 일반고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이제 휴브레인 이렇게 합격자 중 의예과의 일반고 때 1.7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50% 것이 1.68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제 비교과가 좀 좋으면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해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죠. 또 이렇게 인기학과의 경우에도 50%과 70%씩 높죠. 근데 비교과 자신은 제가 지원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이제 파이낸스 경영학과 요번에 보면 50% 컷, 70% 컷이 2등급 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휴브레인 합격자 중에선 4등급 대 중반 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50% 컷, 70% 컷이 2등급 대니까 이게 3등급 대에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지만 비교과가 좋으면 이렇게 4등급 중반 대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양대에서는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횡단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양대 학종에서. 그래서 한양대 학종의 평가 중에 횡단평가에 주목하자. 그래서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 이것도 서울대학교도 얘기하죠.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지속된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를 평가의 주안점 중에 한 항목으로 서울대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창체활동, 세특, 행특, 수상실적과 연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학업 역량이 그래서 이제 나타나지 않은 다수의 활동이 무조건 많아야 좋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나타나지 않는 다수의 활동보다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심화학습을 나타낼 수 있는 노력과 역량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양대 수시 모집 요강에 있는 횡단평가의 정의와 세부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인력 특기사항, 행동 특성,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횡단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난 학생의 역량을 학목, 학년간 횡단 확인을 통해 상호 연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뭐 본교의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의 기본 원칙으로서 평가 절차상 종합평가 및 심층평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종합 심층평가의 근간이다. 그죠? 횡단평가가.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과 경험을 통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심학습 역량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횡단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 과연 어떻게 될까? 자연계열의 경우 인기학과는 일반고에서 1.7에서 1.8등급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삼포도상에 이제 제가 봤을 땐 그 정도인 거고요. 비인기학과는 2등급 초반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문계열의 경우 인기학과는 일반고 1.8에서 1.9등급대까지 지원 가능하고 비인기학과는 2등급 중반까지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거로 보인다. 이게 이제 일반고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건 계속 말씀드리죠. 분포도상 평균적인 예측일 뿐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핵심이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그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과정이 우수하게 나타나 있고 비교과가 좋으면 사실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측인 거고, 일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2등급 인기학과 같은 경우 2등급 초중반에서도 한양대 학생부 종합에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합격한 분포의 이제 평균적인 어떤 이 분포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물론 3등급대가 유리하겠죠. 근데 4, 5등급대여도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저는 과감히 지원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환경공학과 50%, 70%까지 다 1등급대였거든요. 이러면은 맞다. 1등급대가 70% 끝났으니까 전혀 뭐 이렇게 4, 5등급대까지는 간 적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휴브레인 합격자 중 4.4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비교과에 자신 있는 이제 4, 5등급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5등급은 이제 만만치는 않겠죠. 그래도 내가 선택 과목 열심히 했고 비교과 고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3년간 이제 주요 학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편차가 좀 크죠. 경영학부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1.9, 70% 것이 4점이었는데 그 2021년도에는 1.8이 2.03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입시에서는 1.84, 3.02였죠. 그 다음에 경영학부 자회는 50%거 1.8, 70% 2.5였는데 2021년도에는 3.57, 3.98 이랬었고 파이낸스 경영은 50% 것이 2020년 3.3, 70% 것이 3.4였는데 2021년도에는 50% 것 2.43, 그 다음에 70% 것이 3.28이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2.10, 2.76으로 더 높아졌죠. 교육학과도 1.5, 3.5였는데 3.57, 3.63이었다가 1.96, 1.98. 이때는 이제 교육학과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이제 50%까지 합격을 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96, 1.98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고이거나 이제 지역 자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학생들이 붙은 거겠죠. 합격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보면 1.4, 1.6으로 되게 높았죠. 1.7, 2.69였죠.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제 인기학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1.89, 3.34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갖다 3년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철학과가 3.0, 3.7이었고 2021년도에 3.6이 4.6이었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2.97, 2.97이었어. 50% 컷, 70% 컷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조만 할 뿐 50% 컷과 70% 컷은 나의 비교과가 자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소신을 갖고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의예과도 보시면 2020년도에 1.0, 1.2였죠. 일단 2021년도에는 1.5, 1.70이었죠. 근데 2022년도에는 어떻죠? 1.68, 1.85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1.2와 사실 1.68, 1.85는 굉장히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적인 잣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횡단평가라든지 내가 심화된 과목을 공부한 거, 비교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3개년치를 보고 내가
어떤 특정 수준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내신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한번 과감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보세요. 그런 경우 많죠? 물리학과도 2020년대 50%거 70% 1.4, 1.9였는데 작년엔 3.54, 3.93이었고 이번에 3.01, 3.58이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2020년대 이 결과를 보고 특목고자가 어느 정도 뽑혔냐에 따라서 내신에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 어떤 등급만 봐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학과가 1.7, 1.8대라 하더라도 내가 심화된 과목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고 비교과가 좋으면 저는 2등급 초중반 때라도 지원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조에 대한 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번에 이제 한양대학교가 발표한 50% 것과 70% 것에 대한 합격자 분포인 거죠. 이걸 보셔서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50% 것과 70%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양대가 참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죠. 왜 예측하기 힘드냐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있는 것도 아니라 수능 최저가 있는 것도 아니라 면접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신도 또 안 본다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리 학생부만 갖고 횡단평가를 내서 우리가 심층평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뽑는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의외의 결과가 많죠. 저희가 일반고 1.7등급인 아이가 의대에 합격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횡단평가, 그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수상실적, 그 다음에 창체활동, 세특, 행특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죠?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의 심화학습한 과정을 갖다 학생부에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한양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